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연초에 이 낭만 닥터 3가 할 때 이제 한번 사마 네트워크스가 낭만 닥터 3가 어느 정도 이 흥행에 성공해 주면 주가가 좀 오르겠다 싶었는데 작년에 낭만 닥터 3는 이제 시리즈가 3편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송 이 시청자들로부터 좀 피로감이랄까요? 예전보다 못한 흥행을 보여주면서 이 시리즈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 작년에 이제 교환사채가 IBK 캐피탈이 갖고 있던 교환사채가 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가. 작년 1년 내내 뭐 사마 네트워크스 주가가 흘러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왜냐면 이 실적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재무적으로도 교환사채가 이제 이 풋옵션을 행사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다시 사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있던 현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다가 이 드라마 제작도 4편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마 네트워크스는 완전히 농사를 망친 한 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기존의 제작 방식과 좀 다르게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제작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초기에는 IP를 확보한 작품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크게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3년여 정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IP가 쌓이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단순히 방송국에 드라마를 제작해서 납품해서 한번 뭐 계약금과 잔금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이 IP를 갖고 추가적인 해외 판매나 다른 뭐 방송 외에 이제 공주파 말고도 다른 뭐 방송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또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뭐 다른 연극이나 뭐 아니면 이런 뭐 다른 걸로 이제 뭐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런 IP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 공연을 해서 공연 수익을 또 얻는다든가 이런 부대 사업으로서의 수익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자, 올해 1분기 이 사마 네트워크스의 이제 매출액은 대부분이 99.5%가 드라마 제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전문 제작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유명 PD와 유명 이 작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이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좋은 양질의 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죠. 보시면 이병헌 작가 내지는 또 이병헌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나라 최대 흥행을 한 흥행직업이라는 이런 뭐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드라마이긴 했는데, 이런 하여튼 독창적이고 아주 좀 기발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작가와 또 PD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두뇌공조나 낭만 닥터 3 이게 이제 좀 흥행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흥행을 못했죠. 이 바람에 전체적으로 작년은 흥행작이 없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1월 1분기 때 방영이 된 원더풀 월드,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방영을 할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이런 드라마들, 그리고 올해는 미니멈 못해도 6편 정도가 방영이 될 수 있고 제작은 8편 정도 제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올해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 외형이 엄청나게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110억 정도의 매출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18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줬죠. 영업이익도 올해는 15억 흑자를 냈지만 작년에 23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16억 흑자지만 작년에 18억 적자를 냈었죠. 확실히 이번 1분기가 실적이 빠르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도 38.57%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영권도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그렇게 괴롭혔던 IB캐피탈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 지분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 교환사채에 대한 부담도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만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작년 1년 내내 흘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 1월, 그러니까 1분기 때 지난 4월 29일, 2분기군요. 4월 29일 날 최저가 1353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반등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2024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5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1분기 때 실적과 2분기 때 이런 실적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마네트웍스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회사고 전문적으로 이런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마네트웍스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